완전 폐기, 이명박 정권 비판대회를 여러분의 조용한 목소리로 크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조용하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외쳐주세요. 조용한 여러분의 외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해서 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너무 많은 관계로 조용하라고 그랬는데도 예. 자, 먼저 저희들이 평화대항군인회가 행사를 하면 꼭 한 번씩 하는 의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 그다음 통일을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위인물 나눠주신 그래서 제가 독립공가 대상 있겠습니다. 가사를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부르시기 독립군가가 거기에도 나와요. 네. 각 식단에도 나오더라고요. 필승의 신념을 다짐하는 노래이다. 탑골공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는 단체는 안티명박 평화대항군인회 전국 민속 5일장 중앙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만민TV 전국연대 애국촛불 전국연대 좋은 어버이들 새날희망연대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민주저녁시민회 공정과 평화 총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마지막 조용히 갈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한 건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자체가 일본을 배국하고 절차가 문제인 것 같이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은 절차는 아주 소소한 거고 사실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흥분하고 그다음 이런 집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정당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감정입니까? 일본을 우리가 싫어하는 게 그냥 우리가 철이 없는 사람이라서 싫어하는 겁니까?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침탈하고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용서할 만큼 빌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36년 동안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무단 점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이 아직 그들이 반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협정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군사협력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냐면 정부는 우리가 군사정보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 병합이 이루어질 당시에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 일본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냐면 외교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력이 넘치는 나라니까 외교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외교를 대신해 주겠다. 그래서 이화정 일파가 우리는 외교가 우리 수주할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게 맡깁시다. 일본에게 잠시 맡겨두면 금방 우리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속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매국노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지금 이명박 저 매국노 일파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군사정보가 부족하니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빌립시다. 우리가 군수가 부족하니 군수도 빌립시다. 우리가 무력이 부족하니 군대도 빌립시다. 우리 대통령이 개떡이지 대통령도 빌립시다. 외교통상부 핑퐁.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제2의 한일 병탄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 논리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논리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흥분은 정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예, 다 같이 흥분한 사람들인데 너무 흥분만 하면 안 되니까 요 지금 군사협정의 선과 후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윤영재 팀장님 모시고 선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반대가 많으니까 이런 걱정을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한테 한 약속이 있을 것이고 미국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북에 대한 군사정보가 부족해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야 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에 대한 정보는 신호정보나 영상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호정보의 경우에는 전략정보, 전술정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또 영상정보도 전술정보는 다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를 다 확보할 수 있고 전략 영상정보 정도만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작전통제권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그랬던 국방부가 이제 와가지고 북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서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겠다?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던 국방부가 이제 와가지고 군사정보가 모자라서 일본과 정보협정을 교환협정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일본과 이명박 정부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이 배후에서 이것을 계속 지키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배후에서 조종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이제 꿈꿔왔고 미국도 한국과 일본을 다 엮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삼각 군사동맹을 맺고 나아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토와 같은 그런 이제 공동 안보 체제를 꾸리고자 하는 그런 오랫동안의 그런 욕망을 가져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 역사가 있었고 식민지 지배 역사가 있었고 일본이 그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지금 속속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뿐만 아니라 부품 및 서비스 산업 제공 협정 이것도 지금 가서명까지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빗발치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동시에 추진되어 왔거든요 이 일이. 그래서 이것도 가서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안보 공동선언도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법제도적 장치가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도 벌어지고 있죠. 2008년부터 각기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참관하는 방식으로 훈련들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함정들이
연합해서 제주 남방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여기에 미국 항공모함 포지 워싱턴호까지 참가하는 그런 훈련을 벌이면서 이들이 얘기한 것이 재난구조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훈련한 것이 아니고 차단작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차단작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에 대한 해상 봉쇄를 노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국제해양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불법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차단작전을 벌여서 상대 함정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함정에 대해서 정선을 명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승선해서 수색을 가하고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면 납포할 수도 있는 이런 작전이 바로 차단작전입니다. 이런 차단작전을 한미일 연합해서 제주 남방해역에서 벌였다는 것은 북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연습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주 남방에서 그런 연습을 했는데 제주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있죠. 네. 만약에 제주 해군기지가 그대로 지어지게 된다면 미군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 함정이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면 일본 자위대 함정도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일 간의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렇게 강화되게 되면 이 일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입증된 것인데 미국이 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게 계속 강요하냐 가장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은 이른바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MB 체제라고 하죠. MB 체제를 구축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포위와 봉쇄하고 필요하면 공격을 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보상이죠. 미사일 방어라고 하니까 방어라고 되어 있어서 방어체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미사일을 상대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중간에서 요격하는 것이 또 포함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먼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에서 오키나와나 괌이나 이런 데 미사일이 발사될 징후가 보인다. 이러면 이른바 미사일 방어체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를 통해서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미사일 방어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추구하는 이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 이것은 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국도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렇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이 한미일 MB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을 불러와서 결국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주임미군 사령관이 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군사정보를 분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피를 터주는 그런 것이라는 점이죠. 이 간마오토 전 일본 총리가 북에 있는 납치자들을 한반도 유사시에 구출하려면 한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룰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 당국자가 한국의 항만과 공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맺으려고 한 것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자유대를 끌어들이는, 일본의 자유대를 한반도에 뒤집어시키는 길을 터주는 그런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협정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정신 상태가 그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자신의 동생을 보증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사관 미국 대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뼛속까지 친일인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가능한 것이고, 군서비스 제공협정이 가능한 것이고, 안보 공동선언이 가능한 것이고, 한미일 삼각 연합 군사훈련이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정권, 계속까지 친일인 이명박 정권을 방지하지 않고서는 이 한일과 군사협력, 한미일과 군사협력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더 힘있게 벌여서 이 군사협정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이 뼛속까지 친일은 이러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벌여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모든 짓을 벌이지 않도록 우리가 힘차게 더욱더 힘을 내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홍보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냥 일본 실효성은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 닭골공원이고요. 네.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진짜 아직도 친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군요. 친일 군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체에 위험을 또 높이는 겁니다. 정부가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는 세계 전체가 여기서 전쟁이 나면 세계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들만 메꿔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세계 전체를 위해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을 막는 게 아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번 주에 5일날 6시에 우리가 그 서울의 소리 본사에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단체들이 모여서 뭔가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준 단체 중에서 좀 생소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체가 왜 이런 운동을 할까 하는 단체, 전국 민속 5일장 중앙회. 우리 운동하고 전혀 관련, 이런 운동은 날마다 통통사만 하는데 이런 운동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국 5일장 중앙회, 전국 민속 5일장 중앙회가 함께 한다는 거고. 근데 오늘 불행히도 그분들이 오늘 많이 못 오셨습니다. 오늘 모임이 평화로 가야 되는데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이거 어디서 뭐하는 단체인데 이런 데 관심 있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님, 우리가 국가를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십니까? 독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국가는 없애야죠. 맞습니까? 전쟁 나지도 않았는데 없는 사람을, 어서 오세요. 군대 들어오는 게 정답이라고요? 우리가 자주 독립을 지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은 어렵고 힘들고 천재에 있는 사람을 필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군사협정이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 독립의 질이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철거민협의회도 같이 하고 평화로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기 전국철거민협의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 목사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쟁이 나면이란 단서가 왜 붙냐고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지역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중에 참여하는 거랑 이동규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거랑 감사합니다. 다른 겁니다. 조금 사회자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관계하고 우리 철거민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유와 평등이 있는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러한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고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귀한 가치를 바로 이 이명박 정부가 우리 철거민을 양상해버렸고 또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을 영역을 통해서 또 시행사를 통해서 우리 철거민을 길바닥으로 내몰려 하는 바로 작태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철거민들이 양상되는 현실임을 여러분에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주거의 기본권의 생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자유의 보장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개발학법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집단의 세력과 함께 한 통신이 돼서 정부가 또 군청이나 시행사들이 바로 우리 철거민들을 혓바닥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우리의 권리, 헌법을 보장하는 주거 생존권의 보장을 우리는 확실하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은 바로 철거민 협의회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정한 정의와 바로 평화가 실현되어 나가는 바로 참된 국민의 자유함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모든 시민들 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잘못된 한일 군사 협정을 통해서 바로 정의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한일 협정을 군사협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우리 나라와 그다음에 북한과 관계, 동북아 관계가 참된 평화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걸 통해서 군사적 이해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자유함이 국살된다라면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민주화라고 말할 수가 없을,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이명박 정권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협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바로 이런 시민단체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것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우리 함께 투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어느 운동가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저는 좀 좋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들렸습니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 문제 거기에 네.
경찰관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시는 거는 새로운 거죠. 지금 그 공연을 들어야 돼. 공연을 봐야 되거든요. 해금 공연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소개해 준 분은 우리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에 늘 나와서 해금 연주로 우리의 시름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중학생부터 지금까지 해금 연주를 쭉 해왔는데, 다행히 올해 중앙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중앙대 1학년 국악 반연악과 해금 전공인 김혜인님 모셔서 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탑골공원입니다. 지금 경찰차도 있고 경찰들도 있습니다. 피켓 들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아까 4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또 한일 군사협정 폐기와 이명박 규탄 대회가 있었고요. 아빠 지금 6시에 또 6시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어서 지금 이명박 정권처럼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친일 친미로 가면 안 됩니다.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외교는 꽝. 일본한테는 독도를 내주고, 위안부 문제는 팽개치고, 외교가 엉망인 이런 이명박 정권은 그걸로도 벌써 탄핵 대상입니다. 외교로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의 실세거나 남한의 1%들도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해서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지, 다만 이런 체제를 이용하는 것 뿐이죠. 남한에서는 빨갱이, 종북, 좌파, 정적을 죽이는 데 이용을 하고, 북한에서는 미군을 앞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득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뭐 하려고 정신을 가집니까? 돈의 논리로 되는 그런 집단은 정신이 없어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는 우리들입니다. 깨어나서 선거 100번 하면 뭐합니까? 부정선거하는 판에 선관위 선거법 바꾸고 방법 바꾸고 부정선거 막고요. 민주주의 이루고요. 서서히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식민지적 사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권들이 다른 나라 이권들도 걸려 있잖아요. 제가 중국, 미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들 나름대로 이득이 있는데 그걸 포기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를 발가하지 않습니다. 종전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외국들이 끼어 있는 거고 외세들이 이렇게 침입을 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이렇게 식민지적 사관을 가지고 외국 편 들잖아요. 그러는데 무슨 종전이 그렇게 쉽게 오겠어요. 종전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북한하고의 거리를 자꾸만 좁혀야 되죠. 동질성을 가져야 되고 체제가 다르더라도 교류를 해서 그쪽도 중국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북한도 바꾸게 해야죠. 그러면서 서서히 동질감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거죠. 너를 쳐들어가서 너네를 박살을 내고 우리가 또 박살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쥐락펴락하는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은 탄핵감입니다. 제발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영리한 외교를 펴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차련분들도 본인들 힘드실 텐데 이렇게 민족적인 사관을 가지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또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시다 가셨거든요. 일본 군대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안단테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각들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것을 잃은 지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디 좋은 음악, 오케스트라 듣는 것보다 훨씬 낫죠? 민족주의가 싫으시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으키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음은, 번전 없는 분들은 상관없고, 번전 있었던 분들은 먼저 나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고대녀로 알려져 있고요. 제주 해군기지가 아니고 해적기지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김기훈 양 모시고 투쟁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대녀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고라의 안단테 사랑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아고라와 아프리카를 하는 2008년도부터 방송을 한 안단테 사랑입니다. 사역정 이 체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가 좀 빈지에 몰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일군 사역정 체결 과정을 보면 정말 이 명박스럽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이 국민적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것은 국민적 오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들으면 반대할 수 있으니까 이 오해를 풀고 군사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강행 의지를 내비치기로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일 정보협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배우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민영화를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한일 군사협정 역시나 정보협정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온갖 비민주적인 이런 방식과 또 꼼수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정을 몰래 체결하려다가 이 거대한 이 반대 여론과 이 저항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금세 말을 바꾸는 정말 이명박 정부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이 청와대 김태효는 몇 년 전 논문에서도 이 자위대를 계속해서 평생 앞으로도 자위대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도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지 반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눈물을 짓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토록 일본의 편에서 자위대 개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정부가 과연 우리들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한일 군사협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정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철저하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하나의 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이 지역의 MB 체계를 강화해서 바로 대중국 공세 전략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전략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자위대 개념을 더욱더 확장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 과연 평범한 우리들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되는지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주도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바로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런 전략과 완전히 맞아떨어지고 있고 바로 그런 가운데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가 희생되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희생되고 있는 문제와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제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두고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마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기도 했는데요. 경찰관은 저에게 해적이라는 말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냐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군당국이 지금 강정마을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깨고 오히려 불안정성을 증강시키는 이런 일과 또 한일 군사협정을 통해서 벌이고자 하는 이런 일에 맞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강정에 계신 주민들과 수많은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정말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도 막아내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도 막아낼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제가 앞으로 이 검찰과 법원에 와서 싸워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에도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찬 발언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언이 다 정리돼 가는데요. 마지막 발언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발언자들을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한일운동 관련 단체들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 좀 이게 좀 안 맞았습니다. 또 피해자 단체들 정배협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같은 단체들께 좀 와서 발언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했었는데 예. 네, 그러면 한 분 더 발언이 늘어났습니다. 현장 발언 신청이 있어서 제가 두 사람 더 발언이 있다는 말씀을 신당권파 나누시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맞지 않아서 발언이 진보통합당의 문제는 그 당권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처음 딱 발언해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개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왜 투표 안 하냐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대북 촛불 전국연대 대협력위원장이시죠. 홍반장으로 알려져 있는 홍풍창 선생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이니까 좀 네, 반갑습니다. 대북 촛불 전국연대 대협력이 아니라 국제국장학회 홍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정, 철도민, 디도스, 민간인 사찰, 그 어느 것도 이명박 지새끼를 대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잘못 뽑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새끼가 청와대에 뻥카를 파고 손을 권력을 만들어도 우리는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지들끼리 살려다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몰랐다. 이런 쥐새끼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쥐새끼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바뀌었다면 이 땅의 현실 거진 지진파 방사를 가지 못한 이 땅의 전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촛불을 든 지 이제 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구속됐고 4천여 명이 연행을 됐고 지금은 한일 군사협정에 집중하시고요. 나중에 토론하시죠. 우리는 방어편 미친소만 안 들으면 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할 때는 우리 서울시를 하나님께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일반 놈들한테 이 땅에 대한민국을 넘기겠다고 하는 이런 각도를 벌이는 게 청와대에 있는 새끼 아닙니까? 감히 선언합니다. X쪽을 정년대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촛불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새끼를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는 독립군으로서 끈질기게 새끼를 몰아내고 그 새끼를 감싸고 있는 새끼 다 외국 국민놈들을 몰아내는데 우리는 한 말도 한 수소문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구호 경례하겠습니다. 3일 군사합장 대기하고 국군법원산 이룩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도 플레이 많이 한 거 아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촛불이 다시 타올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촛불이 광우병 때문에 타올라서 사실은 서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4.12 총선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촛불이 타오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타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타오를 때 장소를 조금 오늘도 사실 이 장소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대자본에 굉장히 피해를 당한 나라하고 그 대자본의 뒤에는 미국 자본이 있고 일본 자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는 사실은 뒤에 미국과 일본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적으로 계속 폭발을 당하다 보니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볼 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이 한치도 좋아지지 않는구나.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좋아졌습니까? 이명박 5년만 그랬습니까? 그 전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군사협정에 관련된 운동은 이건 나라의 중대한 일입니다. 맹목적으로 나라 집회가 탑자, 나라 즐거울 순 죽자는 없어요. 얘기가 아니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다. 그 새끼들의 것이 아니고 매국노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 애국자들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보 죽이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제발. 진정 우리가 주인이 됐구나.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목소리에 따라서 주인이 될 수 없는가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주인 될 수 있는 분들은 축하하시고 없으면 곤란합니다. 내국적인 한일 군사협정 완전 폐기하라! 한일 군사협정 부진한 책임자를 전하! 예, 분명히 강의선생님 같은 몇개 정리하셨는데 이거 약간 부족합니다. 다른 보고 또 베트라님도 매너 채팅하세요. 운동가이신 윤영전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라님 경고합니다. 매너 채팅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지 2만 불 시대를 넘었다는지 해가면서 마치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과연 역사가 있는 대통령입니까?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그것도 67년 언제 통일합니까? 언제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100년 전 일산등격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면서 일제 36년 동안 피압박 침략자 밑에서 살았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연합군이 결국은 마지막에 원자탄에 의해서 대박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남북의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소가 남북을 갈라서 자기들이 통일했습니다. 자기들이 통일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3년 동안 분쟁을 가졌어요. 그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남한은 미국의 조정을 받은 소위 이승만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북한은 소련의 조정을 받은 김일성 정부가 수립되게 됐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분단의 사항이 6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분단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곳곳에 또 해전관계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백년 동안 수고보수를 했더니 그야말로 안보정권만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은 소용없이 자기들만의 정권을 계속 이어갔던 그런 차에 그나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얼마나 많은 도리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가면 남북이 우리도 이제 통일합시다. 분단만 가지지 말고 우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갈 편인데 그 다음 정권을 이루지 못한 통안에 지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상생하고 또 좀 더 취직도 잘 되고 이런 것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에 너무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했었죠. 특히 뉴타운 재개발 이런 문제에서 어수선하고 같이 소위 이익적 투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뭡니까? 모두가 실망했죠. 어디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잘 되고 재개발로 잘 되고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취직도 못하고 또 일자리가 없고 이 30대 40대 있는 모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앞이 캄캄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돈 벌어서 집 사고 언제 돈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모든 정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고 반민주, 반통일, 반평화 정책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여기저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유발하고 있던 차입니다. 이런 차에 나타난 사안이 바로 대중비리 문제고 그리고 아울러 지금 군사협정도 조약인가요? 이 군사라는 게 병원이가 아니까 살짝 군사는 빼버리고 병원협정 조약이라고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무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살짝 어물쩍 넘기는. 자, 이명박 대통령 과연 역사인식이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날 14국민혁명 6.15선언 14선언 이거 다 남북이 함께 잘 살고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또 국정을 통일하자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부정하고 오직 남북 부분하고 서울만을 주장하더니 그것마저도 다 부딪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지금도 정전 상태, 휴전 상태입니다. 59년이라는 휴전 상태를 물리치고 이제는 평화협정, 평화선언을 해야 할 우리 한반도의 기운에 다시 전쟁 기운을 거기다 풀어넣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세계 모든 사람의 소원은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남북 간의 평화적 화해 협력을 가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강대국이한 옛날 사대주의적인 그런 발상에 몰입해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날의 정권들이 다 그런 정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가 왔습니다. 돌아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때 그야말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그런 민족을 위하고 장래를, 이 통일조국을 위한 그런 지도자를 당당히 선출해서 이런 우리 불안감 있는 그런 평화가 뒤떨어지는, 평화가 자꾸 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협정 맺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남북 통일된 다음에 논의해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남북이 갈라진 건 뭘 해도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가 36년 동안 강점하면서 서로 일관들 시켜서 끊임없이 싸우게 해오다가 이제 그 틀에 세계적인 틀에 그냥 걸리는 바람에 우리가 분단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협정을 통해서 남방 한미 일이 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중러 이게 한 축이 되면 거기에 껴서 우리는 통일이 없습니다. 그 책을 하시다 보시면 뜻들이 다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 만약에 통일되면 이야기를 하실 때 외넘는 하시면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좁혀가시면 됩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막음으로써 결국은 통일로 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통일운동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실은 노래를 좀 많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많은데 같이 불러보려니까 노래가 별로 없어요. 아까 동가도 사실은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알고 있었으면 그럴 게 없었잖아요. 근데 별로 없었는데 이건 다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좀 불러볼까요? 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 불러볼까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불만 있으면 안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여라. 이별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라. 통일돼서 뒤치다거리가 힘드신다고 통일을 안 원하시면 영상을 계속 우리나라는 그게 그거입니다. 생각을 갖고 네, 지금 저쪽에 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집회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끝내고 난 다음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아서 여기 계실 분들은 남아서 영상물을 좀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시 한번 독립군가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독립군가는 국민의 대표적인 노래로서 조국을 건들자는 우리 젊은이들이며 어떠한 난관에도 필승의 신념을 다짐하는 노래다.
신대한국 통일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하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강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 할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저는 그냥 대한독립 만세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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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